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예,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양희님, 안녕하세요. 사필기 형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아, 아? 21일입니다, 오늘이. 예, 아니, 제가 고친 거 같은데, 여기는 안 고쳐졌네. 잠깐만요. 예, 지금, 딴 게 올라왔어요. 딴 게 올라와가지고. 이거죠, 오늘의 썸네일이. 네. 한통령 방송, 25년 11월 21일 방송. 한동훈 당당하면 토론 나와라. 조국 도망은 가야겠고 멋있는 척은 하고 싶고 김명기 원내대표 말이 CR도 안 먹힌다. 물음표 땡. 김용민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뒷감당은 법사위에서 해라. 그랬더니만은 김용민이 오늘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뭐 국힘도 그렇고 민당도 그렇고 정말 개판 5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각자 자기 정치하느라고 지금 바쁘다. 보성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얘기를 갖다가, 아, 박민영, 방송국서 다 잘렸어요. 그러네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겁도 없이, 그렇게 비하 발언을 해갖고, 아니, 그거는 뭐, 보통 사람도 비하 발언하면 안 되는데, 대변인이 비하 발언하면은, 그 당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이재명 시절에, 이재명 시대에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 이재명 시대에, 사람들이 좀, 같이, 같이 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첫 번째 얘기는 10대 중학생이 그 부모님이 아마 그 핸드폰을 뺏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열받아갖고 불을 질렀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아파트 전체가 다 타버렸다. 주민이 무려 17명이나 병원에 이송을 했고, 그 다음에 70여 명, 대개 이제 한 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정도 되지 않아요? 한 70여 명이 오밥 중에 대피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뭐, 밤 11시 얘기예요. 네, 밤 11시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학생. 중학생인데 열받는다. 그래서 불을 질렀다.
이게 사실 방화복은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정말 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핸드폰 받았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자, 또 하나. 이건 이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서울의 주차장에서 앞에 가던 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후진을 갖다가 미친 듯이 해갖고 빨간 차가 후진한 차예요. 얼마나 빨리 후진을 했으면 그 뒤에 있는 차를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완전히 2층 차가 돼버렸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야? 가해자 시동도 안 끄고 누워서 음악 듣더라. 폐차 수준 죽다 살아났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약을 했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양이님, 장배 씨는 그냥 두네요. 열불나. 장배 씨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분위기를 보면, 자, 이게 좀 전에 뭐 2시간 전, 3시간 전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 언론 인터뷰 전에 경복궁을 들린 모양이에요. 근데 우연히 학생들을 만났대요. 야, 근데 그 한동훈의 그 예의 보세요. 학생분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을 그냥 그렇게 써도 될 만한데, 그렇게 항상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학생분들, 이런 거 보면 한동훈 대표는 정말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간신들이 약자한테 잔인하고, 강자한테 비굴하고, 그렇잖아요. 한동훈은 그냥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그, 뭐,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 요 앞에 뭐, 유나이티드라고, 이렇게, 그, 뭐, 점퍼 같은 거, 후드 입은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무슨, BTS 보는, 그런 지금, 표정으로다가, 그냥 머리를 갖다 움켜쥐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한동훈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학생들이 뭐 중고등학생일 거 아닙니까? 이게 전교조도 한동훈의 인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뭐 전교조들이 얼마나 그 한동훈을 갖다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겠습니까? 민노총, 전교조 뭐 이런 같은 맥락입니까? 그런데 그 매일매일 세뇌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보는 순간에 학생들은 마치 아이돌 보는 것처럼 BTS 보는 것처럼 난리가 났다. 이 표정을 보면 이게 뭐 억지 표정이 아니잖아요. 예,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하는 그만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생겼다. 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혜리성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가 썸네일에 쓴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 얘기예요. 조국이 아니 뭐 토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굳이 그 토론 안 한 이유를 갖다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토론하자면 하겠다. 그럼 한동훈은 왜 안 하느냐? 조국이 말하기를 한동훈한테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오시라. 아니 한동훈이 지금 당 내부를 정리할 이유가 뭐가 있죠? 한동훈이 무슨 당 대표입니까? 아니 뭐 원내 대표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니 한동훈 지금 아무 직책이 없잖아요. 뭐 정리하고 자시고 할 거리도 없죠. 근데 한동훈 보고 당 내부부터 정리하라고 나오시라 보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냐 도망은 가야겠고
멋있는 척은 하고 싶고 조국 씨 참 안쓰럽다. 요 내용이 이 페이스북에 올라간 지 2시간 전에 도망은 가야겠고 멋있는 척은 하고 싶고 조국 씨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정말 조국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쳐 얻어맞진 않을 텐데 자꾸 이렇게 나불대니까 한동훈한테 계속 쳐맞는 것 같아. 자, 현성님, 지방자치의원들이 한동훈 론스타 승소, 현수막 걸고 난리네요. 아, 그건 이제 한동훈한테 좋은 의미로 거는 거죠. 한동훈이 승소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예상한 대로 내년 그 지방선거는 국힘이 계속 존재하는 한, 뭐 정당의 산이 안 되고 존재하는 한 민주당이 앞서간다. 제가 이제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건. 거기에 대한 증거도 나왔어요. 제가 좀 이따가 장동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필 기록이 완전히 사이다 발언. 찌질 조우가 지랄 더 풍년이다. 정말 풍년이야, 풍년. 아니, 정말, 조국 씨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되거든. 아니, 그래도 박범계는 한 번 꼬리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언급이 없잖아. 완전 잠수 탔잖아. 그 욕을 덜 먹는데, 이 조국은 계속 나불거리는 거야. 계속 막,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한테 줘 터져. 참 안타깝다. 생각하면. 정말 조국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TV조선에 나온 그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거기에 나오고 했는데, 핵심이 뭐냐? 론스타 소송, 비하설, 그 다음에 한동훈 항소부기, 뭐 민주당 사법 및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요즘 이제 한번 부르면 뭐 여러 가지 물어봐요.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사람들 감옥 가면 정의는 안 주신다. 그러니까 차라리 뇌물을 받고 감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말고 차라리 그냥 뇌물 받고 감옥 가면 사법 시스템은 안 망가지지 않느냐. 정말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죠. 차라리 뇌물 받아라. 사법 시스템 붕괴보다는 그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그 항소 포기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사법 시스템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릴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이 검찰을 없앴잖아요. 그럼 뭐 검찰청량이라는 뭐 공소청 이제 이렇게 뭐 부를 확률이 많다 하는데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그 검찰이 없어진 의미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의료보험, 지금 의료보험이죠. 국가의료보험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국가의료보험을 없애고 다 사보험으로 돌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약국 가서 증명 띄고 병원 가서 병원을 가도 10군데 다녔다 그러면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떼야 되는 거예요? 약국을 10군데 갔다 그러면 10군데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증명을 떼야 돼요? 결국 우리가 서류를 다 준비해갖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야 돈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국민연금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잖아요. 알아서 뭐 제할 건 제하고 우리 여기 원 따겠다 그러면 명세표 딱 이렇게 받아보면 국민연금 공제액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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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금 얼마 딱 상세가 나오면서 딱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없어진다는 건 뭐냐? 그동안 검찰이 자동으로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는 검찰이 없어지고 그냥 공소만 한다, 기소만 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 과정을 갖다 누가 감당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우리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이 변호사를 이용해 갖고 그 과정을 옛날에는 검찰이 해줬는데 그거를 이제는 변호사가 그거를 갖다가 하게. 그럼 우리 비용은 어떻게? 우리 비용은 3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한 600만 원이 기본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63, 거의 한 2천만 원 돼요. 변호사 비용 기본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말대로 그냥 가난하고 돈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소송을 못 해요. 돈이 없잖아. 그럼 부자들만 소송하는 부자들. 예?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법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붕괴시켜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선홍님, 무식한 조씨, 빨리 물러가라. 네, 안 물러갈 것 같아. 자기는 지금 뭐 대단한, 뭔 줄 알고 있잖아. 배지 달라고 그러잖아요. 배지 될 것 같아. 네, 조기 배지 될 것 같아. 안은희님, 전국적으로 한동훈 붐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어, 힐 대표님 기자회견 대담하는 한동훈, 한 대표님이겠죠? 한 대표님, 어, 기자 나고 대담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그림이 그려지고 얼마나 열심히 절실하게 노력했는지 알겠어요. 이런 분을 국힘 장동혁이란 놈은 질투의 눈이 벌어 에라이 나쁜 X야. 벌 받아라. 제가 고운 얘기. 네, 육천생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또 이 육천생 감독님이 오늘 또 이 뭐죠? 기업은행 구독 후원 계좌로 큰 금액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알람이 딱 떠갖고 보니까 육칠생 한동훈님이 그 후원 계좌로다가 거액을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119 숫자가 좋습니다. 119는 뭐죠? 불났을 때 119. 지금 119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지금 구독자가 12,000명에서 13,000명으로 점프해야 되는데 아직도 12,000명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한탄하는 거는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오늘 자,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이제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고 근무를 시작하는 날인데 법조 기자들이 우르르 모여갖고 그 질문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서 질문했는데 질문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출근길 항소포기 관련해서 부정확한 내용이 퍼져 있다. 검찰 구성원들 반발 이야기. 이게 뭔 놈의 개소리입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부적 부정확한 내용이 그 뭐가 부정확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법조 기자가 3번을 물어봤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이게 말을 갖다가 계속 삥삥 돌리고 말을 안 하니까 이 박철우가 정말 이게 그냥 맨두름하게 생겼어요. 미꾸라지 이렇게 약간 그걸 우리가 장어라 뱀장어라고 그러잖아요. 잡아도 이렇게 쏙 빠져나가요. 그런 분위기인데 법조인들가 계속 물어봤는데도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 검사가 그래도 논리는 갖고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확한 내용이 퍼졌다. 그럼 부정확한 내용이 뭔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을 이해한다. 그럼 뭐가 진짜라는 거야? 아니 부정확한 내용이 퍼지면은 검찰 구성원의 그 주장을 갖다 반발을 갖다가 이해하면 안 되지.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검찰 구성원의 반발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뭐야? 내용이 맞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역시 기자들이 그래도 언론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점이었어요. 오늘도 새삼스럽게 이제 이거를 좀 알게 됐는데, 자, 검찰이 항소 포기함으로 해갖고 5명은 구했습니다. 이 김만배, 유동규, 남욱 뭐 이런 저희가 이렇게 5명은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의 최최최 측근 정진상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더라. 그럼 정진상은 지금 어떤 상태냐? 별도로 정진상만 빼내서 별도의 재판을 진행 중이더라.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언론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왜 그 반부패 부장으로서 이 항소 포기를 주도한 이 박철호가 왜 생뚱맞게 서울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정진상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머지 정신장까지 구해야 되잖아요. 이 5명보다 지금 정진상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정진상을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간 이 박철호가 공소 유지를 포기하면 돼. 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맡고 있어요. 이 사건의 공소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야?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공소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검찰이 스스로 서울중앙지검이 스스로 그냥 공소를 갖다가 포기하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항소 포기하듯이 항소 포기하듯이 공소를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그 미션을 갖고 결국은 박철우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야, 이거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되면 대장동 일당이라고 부르는 6명, 핵심 6명이 모두가 다 무죄가 되버렸다. 자, 이해가 되시죠? 왜 이재명이 박철우를 갖다가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는지 되시죠? 자, 여기서 지금 강백신 대구 고공검사. 왜냐면 강백신을 갖다가 무슨 뭐 특검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이게 강백신 고공검사하고가 밝히는 얘기는 뭐냐? 이런 거예요. 박철호가 재검토해라 보면서 항소를 불허했다. 그 대장동 수사팀이 결재를 올렸는데 항소를 하겠습니다. 했더니만은 박철호가 당시에 반부패 부장이죠. 자, 이거 다시 재검토해라 하고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서류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쪽에다가 서울지검에다가 저희는 그냥 항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야. 한쪽으로는 깔아붙이고 수사팀을 갖다가 재검토해.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저희는 항소 포기했습니다. 이 주도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항소 포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 말대로 박철호가 그냥 혼자 생각해갖고 이거는 그냥 안 되니까 내가 포기하기 이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 얘기 초코파이 하나 훔쳐도 그 초코파이 하나 훔친 사건도 검찰은 항소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7,800억을 무슨 수로 박철호가 무슨 깡으로 지가 독단적으로 생각해갖고 이건 항소 포기 이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박철호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거죠. 자, 한동훈 대표 말에 의하면 그 누군가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이거를 갖다가 찍어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 이재명이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은성님, 예, 서울서 한동훈 대선 후보 1위래요. 정말요? 이야, 이건 또 반가운 소식이네. 한동훈 대선 후보 1위. 솔숲길님, 쪼다조고 오늘도 헛소리. 네, 맞습니다. 헛소리하고 한 대 쳐맞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이렇게 한 대 쳐맞고 언론에서 부각되고 쪼다다 나는 쪼답니다. 공인 인증샷 찍고 그런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국힘의 문제인데 제가 국힘의 문제와 민주당의 문제를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국힘의 문제는 뭐냐? 지금 국힘 입장에서는 한동훈만한 스타가 없습니다. 왜? 한동훈이 새벽 배송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새벽 배송과 또 연결해 갖고 이 뭐죠? 뭐 쿠팡이나 이런 외국인에대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 이 업자들을 갖다가 수수료를 너무 올려갖고 직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안도 또 올렸어요. 이 친한계 의원들이. 그다음에 항소폭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항소폭이 그 조갑재 선생님 얘기한 대로 11시부터 기다렸다가 11시부터 방송을 하기 밤 11시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해갖고 12시 땡 치는 순간에 0시에 뭐라고 그러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하면서 계속 그 이슈를 갖다가 키워갖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도와줬는지 그 론스타 승소 사건이 최근에 또 발표가 돼 확정이 되면서 한동훈의 이 가치라는 게 완전히 뭐 금값이 아니라 완전히 다이아몬드 값이 됐다. 방송 지금 섭외 수준이 1위가 됐고 이렇게 됐다. 모든 이슈를 갖다가 지금 한동훈이 주도하고 있다. 또 이재명이나 민주당하고 정말 제일 잘 싸우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힘 입장에서는 지금 소속이 한동훈이 민주당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을 활용해야 되니까 자, 송석준 국힘의원이 한동훈 여당도 칭찬하는 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게 한동훈이다. 국힘에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YTN 나리도 해놨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힘 대변이라는 사람이 그 질문했겠죠? 이것도 MBC 좌파 방송에 나와갖고 한동훈 쫓아낼 뜻이 없다. 난 태도 변화 필요하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태도 변화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거 묻고 싶습니다. 뭐가 태도의 변화죠? 아니 한동훈 태도가 어쨌길래? 태도 무슨?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원하는 태도는 이런 건가요? 한동훈이 장동영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한동훈의 태도를 바라는 건가요? 그러기를? 아니 근데 뭐 무릎을 꿇더라도 뭐 무릎 꿇을 이유가 있어야 무릎을 꿇고 뭐 싹싹 빌는데 싹싹 빌릴 이유가 있어야 아니 거꾸로 아닙니까? 장동혁이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국힘 좀 살려주세요. 이 그림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솔수기님 이쪽 곡은 장동혁 나오면 토론한다네요. 웃깁니다. 한동훈 공천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며 빈정댔어요. 분통 터져요. 공천 못 받겠죠? 네. 윤석열, 지금 분위기로 국힘이 공천을 줄 리가 없습니다. 한동훈한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성님, 조국 법 무서워서 양의 선택, 트집이죠. 별일이 있어야 빌지. 네. 정말 빌일이 있어야 빌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반면에 지금 장동혁을 비롯한 국힘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데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서울에서 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하고 법무부 남욱빌딩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맞들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부산 가서 한번 하고 울산에서 한번 하고 창원 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제가 뭐냐?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대회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뭐 전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야? 극우들의 그 본거지죠. 제가 그랬잖아요. 영남지방은 그냥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그냥 무난하게 이런 집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뭐 충청도나 강원도나 뭐 이런 데서는 못하죠. 경기도에서도 좀 다르다 이것. 장돌 맞았기 때문에. 자 지금 장동혁은 이렇게 그냥 극우로 가고 있어요. 네, 마이웨이 극우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느냐? 이 현상들을 국힘을 오늘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성향별로 하면 중도입니다. 물론 뭐 극우는 극우 찍겠고 극좌는 좌파 찍으니까
중도가 중요하다, 선거에서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 달 전에 10월 셋째 주하고 한 달 후인 오늘하고 11월 셋째 주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한 달 전에는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민주당이죠. 38%. 또 국힘이 다수 당선이 되면 30, 이게 딱 붙었어요. 오차 범위로 딱 붙었는데 36대 38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오차 범위 밖으로 확 벌어졌다. 여러분, 민주당이 헛발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무슨 뭐 트럼프 뭐 했다가 뭐 팩트시트 보니까 완전 다 거짓말이었고 우리는 빚더미에 올라가고 정말 그 민주당이요. 헛발질을 갖다가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차라리 민주당이 낫다는 거예요. 44. 38에서 44로 급등을 했고 이 국힘, 지금 국힘의 태도 있잖아요. 이 장동혁의 태도, 이 그구들의 태도, 이 태도를 갖다가 중도층이 볼 때는 이거 미친놈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36에서 급락해갖고 30%가 됐다. 그래서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30대 44가 됐다. 아니 지금 그 이재명이 그렇게 깽판 치고 민주당이 그렇게 깽판을 치는데 검찰 없앴죠. 우리 민생 그거 다 했죠. 우리 빚더미에 올라가기 위해서 천조를 갖다가 미국에 바쳤죠. 아니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도층에서는 그 44%가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왜 국힘은 30%밖에 지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선거는요 무조건 중도를 갖다가 끌어들여야 이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3분의 1은 좌파건 무조건 3분의 1은 그냥 눈 감고 우파 찍는다. 항상 이게 그 캐스팅 보트를 쥔 이 중간이 문제인데 예? 이 여기 있는 또 3분의 1 이게 문제인데 이게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그렇게 어마무시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국힘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극으로 가는 이 방향, 정동영의 방향, 이거는 정말 완전히 잘못됐다. 반면에 저는 한동훈한테 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큰 결단을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 또 국힘의 미련이 남아갖고 또 국힘 살리겠다고 이러면 정말 그거는 이 국민에 대한 정말 큰 실망이다. 예. 그렇게 생각. 아니 여기 보면 국민은 이미 국힘을 버렸어요. 이거 보이시잖아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6%였는데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20% 떨어졌다는 거예요. 20%. 지지율이 20% 떨어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실감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국민이 번영하고 행복하고 나는 그런 대의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전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기 국민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동훈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국힘이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적이 있다는 적을 두고 있는 이 국힘을 끝까지 살려야겠다라고 국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면요. 국힘을 선택하는 순간 국민들은 외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뭐야? 지금 국민의 바람은 뭡니까? 국힘은 도저히 고쳐 못 쓴다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어제 조갑재 선생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제정신인 사람과 제정신 아닌 사람이 있다. 어제 방송 다시 들어보세요. 조갑재 선생의 얘기. 여기 제정신인 사람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 한동훈과 이 윤어게인 세력, 한동훈과 윤어게인 세력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공멸한다. 한동훈도 죽고 윤어게인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조갑재 선생 아닙니까? 어제 방송했습니다. 저는 딴 건 몰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조갑재 선생의 견해에 충분히 동의한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동훈이 국힘에 있는 순간에 한동훈이 죽어요. 이건 뭐 거의 100%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큰 결단을 한번 할 시기가 또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힘의 상황은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게 책글이 올라가갖고 제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제 민주당 이제 또 민주당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민주당도 지금 개판 5분 전이다.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런 호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한테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단은 책글을 좀 읽고 그러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로이코님, 아이고 베로이코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은성님, 인상도 안 좋아 장례신은 황견수님, 장로역 선거지면 아니 이건 선거지기 전에 쫓겨나야 되는 거지. 지면 당연히 쫓겨나가는 거지만 국힘이 살려면 선거하기 전에 쫓아내야 되는 거죠. 강소능님, 장로역조 넘은 배신자. 음, 예, 델리성님, 장로역만 현재 구구체제 인정하면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은 오히려 자통당도 끌어들이고 무슨 태극기 부대도 조현진 끌어들이지 않은 거잖아 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황교안도 정당 하나 있다요 보니까 그 황교안 당도 끌어들이고 자꾸 더 극우를 만들자는 이게 국힘을 갖다가 자꾸 더더더 극우화, 더 극우화 자꾸 이쪽으로 자꾸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극단으로. 그래서 망하는 거다. 예. 찬현희님, 한통님, 간단 명료하게 싱글벙글 여유롭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극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성님, 무식하니 장애로 도네. 그렇죠. 장내에서는 말빨이 안 서니까 이제 장외에서 마이크 잡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얘기도 하려고 하는 거죠. 강선웅님, 장시익, 너는 배신자 김주 장 때문에 선거하기 싫어요. 은성님, 장씨는 아는 게 없어요. 선동열만은. 강선님, 장씨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싫어요. 황교수님, 장경영 사리분별 못하는 바이버 같다. 얼빠지는 강성 지금은 당원. 은성님, 장씨는 무식해. 양해님, 조갑제는 이준석이 국인과 합치고 한동훈은 떨어져 나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조갑제는 순수한 마음인지 의심이 되네요. 그래요? 이준석과 합치고 한동훈 떨어져 나와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헬리송님, 네, 그 체제 인정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양희님, 서정욱은 한동훈 만났는데도 계몽이 안 되었나 봐요. 서정욱은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어요. 맨 처음에는 좀 제가 괜찮게 봤는데 굉장히 많이 이상해졌어요. 육지원 생한동님, 나경원 아줌마가 중도는 없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 바가지에 중도 표심 잡기 위한 선거 전략이 나올 수도 없고 당연히 중도는 그런 집단을 지지할 수 없겠죠. 한통영님 말씀대로 국진당 당권파가 한동훈 적이라서가 아니라 국진 극우보다 중도가 더 많으니 한동훈이 극우와 억지 통합 말고 현 국짐을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중도 개혁 보수신당 입장도 생각해야겠죠. 맞습니다.
한동훈 스스로가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이 정치의 칼날을 내면 나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에 중도, 그러니까 자기는 중도라는 거야. 그냥 보수가 아니라 자기 중도 보수. 네? 근데 지금 국힘은요, 중도를 아예 빼버렸잖아요. 중도라는 개념 없어요, 지금 국힘에는. 그리고 보수라는 개념도 없어요. 오로지 뭐가 남아있느냐? 극우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순한 보수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한 보수가 볼 때에도 지금의 그 국힘은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말 제가 당비를 갖다가 제가 책임당했는데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건 뭐냐면 그거는 그냥 이유는 딱 하나.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국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동훈 때 이게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투표할 때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야겠다. 만에 유사시에 에머전시로 계속 붙어 있는 거지. 무슨 뭐 국힘이 예뻐서 당비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예, 규현생 한동훈님 동의합니다. 예, 헬리성님 12월 3일부터 중도로 간대요. 12월 3일이 무슨 날인가요? 아니 가려면 지금 가지 12월 3일까지 기다렸다 가나요? 12월 3일이 무슨 날이지? 왜 12월 3일부터 중도로 가는? 알려주세요. 12월 3일이 무슨 날인지. 반면에 민주당은 또 어떠냐?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이 5년 채우기 힘들 것 같아요. 대통령 5년 힘들 것 같다. 자, 이게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싸움이 너무 지나쳐갖고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게 싸우고 있어, 지금. 자, 제가 김병기가 왜 중요하느냐? 김병기는 이재명의 아바타다. 그러니까 김병기 말 이퀄 이재명의 말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김병기가 뭐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냐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협의 없이 하면 어떡하냐. 뒷감당은 거기 법사위원회에서 해요. 이게 뭐냐면 법사위원회에서 그냥 검사장급을 18명 다 고발해버렸습니다. 이번에 항소 측에 항명이다.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자, 김용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사불란하게 뒷감당 거기서의 이거 어제 얘기고, 그제 얘기고, 오늘 김용민이 뭐라고 그랬냐. SBS 라디오. 그 김태현의 정치쇼 그 한동훈이 잘 나가는 거기 있잖아요. SBS에. 거기 출연해갖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얘기한 내용이다.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게 마치 김용민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아냥거리듯이 너 책임 안 진다고? 걱정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안 해도 돼. 뒷감당? 우리가 다 아니 뒷감당 다 정청래가 알아서 할 거야.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김용민은. 그런데다가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휘발유를 끼워준 게 전현희예요. 전현희가 오늘 또 뭐라고 그랬느냐? 내란 재판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순방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마치 좀 봐주는 것 같잖아요. 자, 보세요. 대통령 순방 끝나는 시점에, 그러면 뭐야? 지금 이것 때문에 욕 엄청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대통령이 나갈 때마다 니네들이 국내에서 난리쳐갖고, 지금 자꾸 묻히게 하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유엔 참석할 때도, 묻혔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다 묻혔고, 정청내죠. 묻히게, 주고문 정청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외국 나가지 않습니까? 남아공 뭐 G20 이게 지금 완전 묻혔어요. 정청래 때문에. 그러면 김현희가 대통령 돌아오시면 이런 마치 그 봐주는 거 같잖아요. 대통령 그 외국 순방 중에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 순방 끝나는 시점에 그러면 이 말 자체를 내란 재판부 설치하겠다는 거를 이재명이 돌아온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이재명 지금 외국 나가 있는데, 하는 거는 제가 돌아온 다음에 할 건데요. 그런데 뭐냐? 내란 재판부 설치를 갖다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게 완전 폭탄, 핵폭탄을 갖다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지금 이재명 순방 기사가 나오질 않아요. 이재명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제가 이 뉴스 편성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억지로 그 할당제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래도 그 회국 나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그 한 3분, 4분 얘기를 해. 이재명이 뭐 이집트 누굴 만났고 뭘 해갖고 무슨 대우를 받았고 그냥 하는데 그거 잠깐 2, 3분 끝나면은 온통 이 얘기예요. 온통 정청대 관련된 얘기만 그냥 온통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김병기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거예요. 이게 왜 열을 받느냐. 지금 이게 내부에서 정청래도 지금 자기가 손에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재명이 정청래를 지금 손에 못 잡고 있다. 반면에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대통령실도 장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기 보세요. 지금 그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는 김용범이 국회에서 자기 딸을 건드렸다? 그래갖고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의 그 위원장이 누구냐? 김병기, 김병기 위원장. 김병기가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 회의에서 김용범이 대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다 못한 김병기가 그만 좀 하라니까 정치실장. 예? 이걸 갖다가 세 번이나 얘기해. 정치실장, 정치실장, 정치실장. 그만 좀 여기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데요. 정말 열이 받아갖고 눈을 부라리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실도 장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김영범 사건을 봤을 때 그 대통령실도 장악이 안 되고 그렇다고 민주당도 장악이 안 되고 지금 그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종이호랑이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야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죠. 대장동 일당한테 질질 끌려다니. 이 공범관계에서 그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대장동 일당이 2심에서 이거는 전부 이재명이 설계한 겁니다. 이 말을 한 번 하는 순간에 이재명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항소 취소, 전화 한 통으로 해갖고 항소 포기해라 해갖고 대장동 일당을 지금 다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만수르를 만들어줬잖아요. 7,800억의 만수를 만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대장동도 달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요? 그 지금 대통령실을 갖다가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고, 다 중구난방으로 지금 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아니 민주당도 자기를 지지해줄 민주당도 지금 정청래가 완전히 반기를 들고서 어쨌든 내가 이제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증거가 뭐냐? 정청래의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정청래를 서포터하고 있는 서영교가 대놓고 김병기를 깠다는 거예요. 이 쿠팡 사건에서 쿠팡 상무가 김병기 보좌관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김병기 네가 잘할 거 아니냐 하고 국회에서 까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김병기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CR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이재명의 말이 CR도 안 먹힌다. 지금 민주당에 지금 통제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 당원 1인 1표제 있잖아요. 이게 86%의 찬성을 얻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생각은 뭐냐? 요직에다가 요직이라는 건 뭐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다음에 대전시장 이런 요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요직들이 있어요. 왜? 거기에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은 이재명 사람을 심어야 돼요. 그럼 정청래가 지금 차기 대통령을 지금 노리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봐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1인 1표제가 나온 그 배경은 뭐냐면 이재명 사람을 갖다가 심는 거를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정청래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1인 1표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청래한테 확 인기가 몰리겠죠? 아, 정청래가 이재명은 20대 1이었는데 지금 정청래가 이걸 1대1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자, 그럼 모든 힘은 지금 정청래한테 몰리고 있습니다. 개딸들의 힘이.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그 후보 공천을 할 때요. 이재명의 그 미는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정청래가 미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 이거 당원 투표로 또 할 거잖아. 그리고 민주당의 독특한 게 뭐죠? 김어준의 여론조사의 꽃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당락을 정해요. 지금 김어준은 어디 있느냐? 바로 정청래 뒤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김어준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드디어 그 문재인이 유튜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의 유튜버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 김어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죠? 이거를 갖다가 김어준이 문재인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갖다가 뒤에서 백업을 갖다 해줬다. 뭐 김어준이야 뭐 뉴스공장 하니까 얼마나 노하우가 많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이재명한테 위협이냐? 문재인이 왜 위협이냐? JTBC 좌파 중에 좌파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튜브 데뷔 문통, 을푼시, 못된 딸들. 그래갖고 이제 처음 하면서 뭐 시도 읊고 뭐하고 한번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볼 필요는 굳이 없죠. 그런데 이 썸네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재인이 유튜브를 시작한 날,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문재인 유튜브에 달려가갖고 댓글을 달고 했는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욕을 했다. 국민 밉상으로 등극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호적에서 문재인을 파버려야 될 인간이다. 호적 팔아. 그 다음에 이 XX, X나 긁혀 병 XXX. 이다 욕이죠. 예, 문재인 욕하는 겁니다. 문재인 유튜버 대표 이재명 지지자들 욕설 폭발했다. 자, 그러면 이 돌아가는 현상을 갖다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재명은 본인이 지금 수장으로 있는 대통령실도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친정집이 돼버렸죠. 친정집인 민주당도 지금 정청래가 자꾸 정청래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뭐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 외부의 문재인이 갑자기 유튜버를 한다고 해갖고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떠오르고 선거는 코앞이야.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문재인과 이 정청래 뒤에는 막강한 김어준이 있어요. 이 김어준의 막강한 힘을 갖다가 이재명은 누구누구보다 잘, 왜? 이재명도 결국 대통령 될 때 김어준의 그 막강한 힘을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재인하고 정청래 뒤에 김어준이 있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이 힘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은 끝났다 이렇게 보니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냥 김어준이 시키는 대로 정청래가 시키는 대로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점점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지금 그 우리가 입증한 게 꼭두각시라는 게 입증이 된 게 뭐냐 이게 바로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대장동 일당의 요구에 굴복한 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이 꼭두각시를 못하는 너 만약에 우리 안 풀어주면 너 재미없어. 이게 한동훈의 지금 표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그 힘을 갖고 전화 한 통으로 찍어 눌러갖고 그걸 포기하게 만들었다 항소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5년을 갖다가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도 지금 이게 옛날에는 이게 수면 밑으로다가 싸움이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대놓고 싸운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대놓고 싸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한테는 너무너무 하늘이 내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국힘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죠? 중도가 완전히 국힘을 갖다 버렸다. 보이시죠? 예. 지금 30%대 44, 오차 범위 내에서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은 자기 정치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다. 예? 지금 뭐 김어준대로 문재인대로 정책 다 이건 한 그룹이라고 봐야 돼요. 이재명을 대항하기 위한 한 그룹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병기 지금 속수무책으로 김병기가 당한다는 건 아니 김용민 같은 애가 김병기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뒷감당해라.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감당할게. 이 치우라는 거잖아. 예? 조폭들 얘기하면 너 이제 물러서라. 치워라. 네 시대는 갔다. 철원 마.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재명이 이 철학가 돼버린 거야. 넌 방구석이나 틀어박혀 있어. 이 꼭두각시 같으니.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갈수록 숫자가 높아지네요. 지금 150, 13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12,000명에서 지금 13,000명으로 점프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라.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구독 눌러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내리신 기회다. 이 기회를 갖다가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기회 이제 한 번이 남았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누누이 해갖고 제가 당대표 나오는 걸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이제 마지막 한 장 카드가 남았는데 당대표에 그걸 쓴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당대표의 대도 문제, 안 대도 문제, 그럼 완전히 이제 한동훈은 끝난다. 다행히 정말 한동훈이 지혜로워갖고 당대표에 안 나왔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았습니다. 또 한동훈이 쓸 기회도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말 잘 판단해서 잘 쓰셔갖고 마지막 카드를 꼭 22대 대통령의 길을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지난주에 한통령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1월 10일에서 17일까지 구독권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전길환님, 주순봉님,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사필규정님, 미준호님, 애농님 감사합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준 검사등급의 시골토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전길환님이 구독권 기호은행 계좌로 5만원, 또 사필규정님이 슈퍼챗으로 또 5만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글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핸드폰으로 또 넘어갔어요. 12월 3일날 중도로 간다는 게 개업날을 기념해서 중도로 간다. 정소영님 개업날 12월 3일. 네, 육천생 한동훈님, 만약 한동훈이 국짐을 다시 장악하더라도 통합 차원에서 지선 총선에서 친윤과 극우를 공천한다면 중도 개혁 보수가 그들을 찍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당 창당에서 참신한 인물을 미리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을 선거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다시 불쏘시개로 내세운들 후보들이 그나물에 금합이면 한동훈이 나서도 금합을에 금합이 하고 실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지금 국힘에서 세울 후보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국힘에 기존 후보 세우느니 저희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냥 아무도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 세워갖고 저 한동훈 지지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뽑아주리라 생각합니다. 국힘은 지금 그 정도로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헬리송님, 국힘에서 공표했죠. 12월 3일부터 중도로 간다고요. 그래서 생각에 개업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말장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12월 3일, 지금 12월 3일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아서 오늘 21일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 열흘? 열흘 정도 남았는데, 아니 그 열흘을 남겨놓고 지금 국힘이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국힘이 중도로 가겠다. 그러니까 진짜라면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데모크라시라는 얘기를 써요. 북한도 데모크라시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우리는 자유가 붙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자유가 없어. 그 차이고 있고 데모크라시는 똑같이 민주라고 쓰거든요. 우리가 원래 민주주의적이라는 게 뭐죠? 굉장히 공평하고 뭐 페어하고 뭐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평등을 전제로 한. 근데 북한이 평등한 체계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 똑같은 게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중도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같이 쓴다고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헷갈리면 이 공산당들이 왜 그런 이 전략 전술을 잘 쓰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동익이 얘기하는 중도나 나경원이 얘기하는 중도나 이 중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통당이 중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면, 자통당이 중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로 간다. 자통당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는 뭐냐? 한동훈이죠. 얘네들이 한동훈으로 간다고 합니까, 지금? 한동훈이 극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동훈이 좌파가 아니잖아요? 한동훈은 중도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야?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계 논란. 단계로 너는 찌그러져라. 뭐 나경원이고 장 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혜성님, 육지연생 한동훈님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님은 고집인지 국힘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환경을 그 국힘을 갖다가 해산하면 뭐 붙잡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요. 이미 뭐 신기루처럼 살아오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를 통해서 국힘을 해산시키고 한동훈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힘이 있는 한 한동훈은 창당 안 할 거예요. 음. 제가 뭐 그거는 거의 99%입니다. 국힘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한동훈은 신당 창당 안 한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서 국힘을 갖다가 정청래의 손을 빌려 안개처럼 정당해산을 시키면 이게 국힘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 그냥 한동훈 신당을 창당한 이 시나리오입니다. 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 육천 한동훈님 유비무한 정신으로 예전 한통령 말씀대로 신당 창당 문제도 선점 차원에서 밑바닥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고심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짐에 한동훈을 계력으로 여기는 한 국짐에서 한동훈은 시달리기만 할 뿐이라고 봅니다. 제발 국짐 저것들이 확 돌아서서 한동훈 징계해주면 그게 전화위복이 될 텐데요.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국짐이 없어지든가 아니면 장동혁이 이게 확 어느 순간에 돌아갔고 왜 지금 그 여사원을 갖다가 내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이 윤리위원장 여윤리위원장도요 한동훈 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극우 쪽 편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상원 그 사람을 그 한동훈이 나가면 또 내치고 새 사람을 임명한 건 극우들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장동혁 시간에서 왜 그 사람을 압박해서 내쫓았느냐?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 그 할아버지 수준의 그런 패기 갖고는 내가 원하는 그 구구의 왕국을 갖다가 그뭐 자통당 끌어들이고 그 뭐야 황교안당 끌어들이고 조원진당 끌어들이고 이 극우로 완전체를 갖다가 만들기에는 이게 부족한 거야.
여사모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쫓고 더 강력한 극우를 갖다가 이거 두고 보나 보세요. 새로운 그 윤리위원장이 누가 되는가? 그거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제 말이 틀리지만 강력한 극우가 아마 새로운 윤리위원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때는 60년생 한동훈 말대로 어느 순간 이게 뺑 돌아가고 한동훈을 갖다가 징계 논란을 갖다가 다시 하겠다 해갖고 막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 결과 뭐야? 그냥 출당 이렇게 해갖고 제명 출당. 와, 이 결론이 나오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사는 겁니다. 예. 저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눈을 갖다가 어둡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단어가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장동혁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한동훈을 출당 제명. 그럼 우리는 정말 잔치국수 먹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거 미리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방송이 없고 원래 일요일 날 제가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삼가 영성 TV라고 하는 방송. 제가 미리 이거 썸네일을 올렸습니다. 예고합니다. 이 23일 일요일 날 저녁 8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방송. 한동훈, 이재명, 장동혁, 정청래.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인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디모세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자, 이 상과용성 TV는 뭐냐? 영적인 세계에서 이 실물계를 한번 분석해보자. 이런 의도로 쪽으로 방송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예, 한동훈의 마지막, 이재명의 마지막, 장동혁을 대표로 하는 국힘의 마지막, 그 다음에 정청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고편입니다. 궁금하시면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삼과 영성TV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송님, 육칠생 감독님, 그러니 걱정이죠. 한동훈 대표님은 무슨 생각일까요? 네, 육칠생 감독님 역발상으로 국짐이 찢어지면 좌파들이 안심하고 권력 다툼에 노골화될 것 같습니다. 분리되어 한동훈 지지 세력이 통계로 객관화되면 국힘은 당연히 찌그러지고 그중에 고쳤을 만한 자들만 받아들이면 제1야당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총선을 승리하면 짓을 끌어내릴 현실적 힘이 나온다고 봅니다. 다 살리는 게 안 되면 발상전환, 사석작전으로 대마를 잡아야죠. 어쨌든 대마를 잡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리송님, 제명하면 좋죠. 땡큐입니다. 잔치국수 먹는 날. 육천 생한동님, 물론 저는 바둑을 거의 잘 모릅니다만 썩은 감자 같은 것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나머지를 구하고 나머지 시감자가 되어 나중에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한 것이고 국짐은 전혀 변하지 않으니 제발 한동훈이 국짐에 대한 구체의식은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음. 베로이코님, 이번 주 3과 영상방송 기대해. 내일 모레예요. 뭔 얘기가 있다. 내일 모레, 오늘 금요일이니까 일요일입니다. 김영희님, 천지일보 대선 후보 지지율 한동훈 4.7% 올랐고 장배신은 0.8%. 장배신이 무슨 대선 후보 1위라고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베로이커님 매주 듣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네. 삼과 영성TV도 지금 구독자가 800명쯤 됐는데 한 4,000명 돼야 유튜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삼과 영성TV도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불타는 금요일 날 한동훈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이게 또 1시간 아이고 1시간 10분 넘게 방송을 했네요.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내일은 토요일 날 방송 놓고 일요일 날 오후 8시 삼과 영성 TV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생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베르코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양희님, 빠이빠이. 블루마운틴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또, 누님께서 마무리해 주셔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블루마운틴님. 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